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슈들을 봐야 될 텐데 각국의 또 주요 이슈들 많이 나왔죠? 네. 이럴 때일수록 또 각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렇지. 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중남미 중앙은행 그룹에서는 암호화폐는 환상과도 같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면 금지가 아닌 규제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당연한 이야기를 소리예요. 합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여전히 뭐 러시아라던가 인도라던가 어. 중국 같은 나라들은 전면 금지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융통성이 있는 관점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신흥시장 자체가 법정 통화의 변동성이 사실 워낙 크기도 하고 그렇지. 가치도 없고, 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 신용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계좌 개설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들은 신용카드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중남미와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은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바람직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은행 그룹에서 그룹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낸스 US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US는 완전 두 개의 별개의 회사예요. 원래 바이낸스가 하나긴 한데 미국에서 워낙 이제 바이낸스를 힘들게 하니까 바이낸스 US라는 미국의 지사를 따로 만들었고, 바이낸스랑 바이낸스 US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회계적으로도 그렇고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다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 또 다른 별개 기관이라고 서로 생각해 지분이 주시면 이렇게 돼요. 연결되는 것도 없고. 네, 완전 다르게. 하지만 그래도 이 자오창펑 CEO가 헤드로 다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미국에서 이 달러를 출금을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미국이 워낙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문페이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USDT와 같은 코인들을 통해서 달러화로 우회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이낸스 US에서 거래하려면 코인끼리만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제 이거를 다시 애플페이나 신용카드, 뭐 직불카드, 구글페이 등등등 이 문페이와 협업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달러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US에도 한 뭐 150개 정도의 코인이 상장이 되어져 있는데 그 코인들 달러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또 긍정적이게 작용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조금 거래량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바이낸스와 러시아 이야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는 지금 암호화폐 금지 국가인데 자꾸 바이낸스를 통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 라는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바이낸스 입장은 이겁니다. 아니다. 우리는 너네가 그거 다 플랫폼 접근 차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차단시키고 너네 하라는 대로 다 했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바이낸스 측에서 러시아 측의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을 금지를 시켜도 막 VPN도 쓰고 막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인터넷 망 뚫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침입을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서도 바이낸스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못 막는다. 그거 어떻게 막냐. 우리는 공식적으로 다 막아놨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거래하는 거는 못 막는다 이거죠. P2P 거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의 현지 은행이랑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보통 거래소가 있으면 현지 은행이랑 그렇죠. 연결이 돼가지고 신용도 확인이 돼야 되고 해서 우리나라도 거래가 되는데 너네 러시아랑은 우리 아무것도 관련된 게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 재직 경력이 있는 러시아의 한 사업자는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인터뷰할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이낸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거래소 중 하나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할머니 빼고 모두가 암호화폐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암호화폐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 인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낸스는 러시아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래소인데. 희한하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 국제사회 제재 규칙 위반이다라고 법적 리스크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자꾸 이제 네. 미국에서 계속 규제하려고 피곤할 것 해서 같아요. 그런데 네. 미국이 제일 미워하는 애들이 자꾸 얘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걸어버리니까 아주 맞아요.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방금 전에 화면에 빨간색으로 대박은 누가 쓴 거예요? 우리 피디님. 우리 피디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고. 그렇죠. 네. 자, 또 더 있습니다.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영국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고객 확인이라 그래가지고 커스터머 베리피케이션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기업 중에 단 17%만 이러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이 규정 준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나라에서 좀 시키면은 잘 이행을 해야죠. 왜냐면 하라는 거 안 해도 하라는 거 해도 혼나고 있는 판에 그래, 하라는 그래. 것도 안 하면은 맞아. 네. 눈치껏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분 기억하시죠? 이분. 기억나. 우리 공화당의 월요일날 봤던. 비백, 미스터 비백이 머스크가 굉장히- 지지하는. 네, 머스크가 지지하는 38세 떠오르는 별. 그렇지. 근데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아.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가 그러니까 로버트 이 케네디 코인 주니어가 러들의 눈치를 다 보는 거야. 그럼요. 볼 수밖에 그래.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비트코인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 자기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연준의 무분별한 화폐 찍어내기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시민 자유권을 평생 옹호해온 사람이고 비트코인은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나는 비트코인을 지금 보장한다.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옹호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우리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이 비백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이 지지론적인 발언을 하면서 대선에 열심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는 좀 연배가 있는 분 같아. 그죠? 그러게요. 제가 그치, 얼굴 그치. 사진을 못 봤는데. 요 사진. 아, 이분이에요? 맞아? 구글에서 맞나? 나 연세가 있으신 분이구나. 그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비트코인 하니까 왠지 그 코인러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근데 의식적으로. 저거는 왠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치? 오. 이게 사진이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다. 맞겠죠? 맞겠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을 것 같아요. 기사에 있었어요. 오,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뭐 우리가 이제 막 비트코인을 잘 돼야 돼라고 하니까 공화당 후보만 그러면 떠야 되나 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나오니까 오히려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니까 그러네요. 네, 네. 좋네요. 그런 네, 점에 좋습니다. 있어서는 좋고 이렇게 또 경쟁이 붙어야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 맞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우리한테 네. 좋습니다.